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반 형법정론 제2회독 759페이지 제4부 형사제재로 시작하겠습니다. 3화이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형사제재론 1편이 형사제재 체계의 개관과 전망, 2편이 형벌론, 3편이 보완처분론이고요. 형사제재할 때 앞에는 어이고 뒤에는 아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좀 중요하죠. 760페이지 우리나라 현행법은 범죄에 대한 법효과로서 형벌과 보완처분이라는 두 가지 형사제재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형벌과 보완처분은 그 본질이 다를 뿐 아니라 투입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다르다. 이에 형벌과 보완처분이라는 이원주의 체계가 구축된 이론적 배경을 형벌이론과 형법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본다. 형법론에서는 형법의 종류, 형의 양을 정하는 원칙, 형성모 및 형집행 등을 설명하고 보완처분론에서는 보완처분의 개념과 보완처분의 종류 및 그 부과 절차를 다룬다. 76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편 형사제재 체계의 전망과 개관과 전망 제1장 형사제재 체계론 물론 먼저 1번에 형법과 이원적 형사제재 체계 1번에 형벌과 보완처분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에 대한 법 효과로서 형벌과 보완처분이라는 두 가지 형사제재 수단이 인정되고 있다. 형법은 제41조에서 사형을 유시하여 몰수에 이르기까지 9가지 형벌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전에서는 보완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치료관문법에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알코올 등을 중독, 습벽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보호,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규정되어 있고 소년법에는 소년에 대한 형벌 대신에 부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 더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법에는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형벌 외에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있다. 보완처분의 종류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호술한다. 이번에 형벌과 보완처분의 이원주의, 형벌 외의 형사제재 수단으로서 보완처분이 등장한 것은 형벌만을 가지고는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19세기 산업혁명과 도시화가 가져온 사회 변화에 따라 책임 상태의 토대를 둔 형벌이 격증하는 상습범, 누범, 정신이산자, 소년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통해 드러났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책임의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형벌 외에 범죄자를 개선하거나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 수단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이와 같이 범죄자 개선과 사회방해라는 특별 예방 목적을 위해 형벌과는 그 부과 대상이나 효과 요건 또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형사제재 수단이 보완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완처분이다. 762페이지 이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제재 수단으로서 형벌은 통상의 경우와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처분이 책임과 무관하게 혹은 책임의 양과 상관없이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범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형벌과 보완처분이라는 두 가지 형사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는 제재 체계를 이원주의라고 부른다. 기준이 두 개다. 그래서 이원주의입니다. 그럼 기준이 하나면 일원주의가 되죠. 기준이 여럿이다. 다원주의. 3번에 형벌과 보완처분의 구별. 이원주의 체제 하에서 형벌과 보완처분은 각 제재 수단이 출발점을 삼고 있는 전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보완처분은 행위자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다. 형벌의 전제가 되는 책임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비난이고 보완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험성은 당해 범죄 행위를 한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속성이나 특수한 상태, 상습성, 재범의 위험성 혹은 정신장애 등에서 발견되는 성질의 것이다. 형벌과 보완처분을 설정하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도 구별된다. 형벌은 범죄자에게 해악을 느껴지는 것이고 그 해악적 성격을 통해 형사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반면에 예방적 보완처분에도 해악적 성격은 있지만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범죄인의 개선 및 사회방해라는 보완처분의 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되어 부수효과일 뿐이다. 물론 개선 및 보완이라는 보완처분의 특별 예방적 목적은 오늘날 형벌의 형사정책적 목적으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보완처분과 형벌을 지향하는 목표점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그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그 구체적 집행 내용상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로마자 2번에 형사지휘의 체계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구 1번에 형사지휘 종류의 다양화 형벌과 보완처분을 두고 있는 현행형법상의 형사제재 체계는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자만을 지향하고 있다. 형벌이나 보완처분 모두 행위자의 책임 상세나 특별 예방 목적을 지향하고 있고 행위자를 개선하거나 행위자로부터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처우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위자 지향적 형사제재가 범죄 피해자의 피해 목적이라는 측면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형평의 요구 내지 잃어버린 자에게 주라는 정의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고 763페이지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범죄 피해자의 이익이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형사사법은 일반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반성하에 피해자에 대한 원상의 보호 내지 피해용 명령을 형사재개 체계 내에 편입시키려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제4의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조건으로만 부과할 수 있었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그 자체로 독립적 형사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 더 나아가 불법의 내용에 따른 적절한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관련 범죄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박탈이나 운전금지와 같은 제재도 형사제재의 일종으로 도입하여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을 다양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체계상의 지위 2011년 3월 29일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3배 손해배상을 형식으로 도입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단순한 보상을 넘어서는 금전적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손해의 정보적 기능을 넘어서는 예방적 기능, 즉 장래의 유사, 가해행위에 대한 억제까지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형벌과 민법의 손해배상이 결합된 준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피해자, 특히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복수감정을 완화 내지 후퇴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이후 단행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엄격한 분리를 발전적 방향으로 재통합시키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 손해를 3배 정도의 배당금에 부과되어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이를 형사법의 원리로 의해 규율받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법자는 이를 민사법의 영역에서 민사제재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현재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번에 적절한 제재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
형사 제재론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제재 수단을 어떤 범죄 및 어떤 범죄자 764페이지에 대해 어느 정도 부과하는가라는 것이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벌적 행위들은 그 사회적 반가치 내용이 극도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서로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서 범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사 제재 수단을 세분화해야 될 것이 요구된다. 형사 제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이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형사 제재의 영역에서 입법자의 형사 정책적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법관의 올바른 양형을 위해서도 범죄학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경험적 실증 자료는 형법 적용에 있어 현존하는 제재 수단 가운데 어느 수단을 투입할 것인가에 관해 법관의 판단이 직관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도록 해주고 입법자가 형사입법상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변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에 귀결되지 않도록 해준다. 범죄가 없는 형법은 맹목적이며 형법 없는 범죄학은 한계가 없다는 말에 귀결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